부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파수꾼인데 보시면 촌장과 파수꾼들의 위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촌장이 누구냐, 파수꾼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막루가 되는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마을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이렇게 높은 막루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켜보는 애가 파수꾼이거든요. 네. 이쪽을 볼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고? 파수꾼. 파수꾼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요 파수꾼을 임명을 시키는 애가, 요거 관리하는 애가 누구라고? 촌장. 촌장이죠. 그러면 촌장을 대통령이라고 친다면, 네. 요 파수꾼이라고 친다면 이제 그러면 정보기관,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든 근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어느 마을 언제인지 일부러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제 우리나라 되고. 네. 황야라는 것은 황야에 있는 막루,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고 이 황야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친 곳.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완전히 불투명하게 막혀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북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북한 정보를. 그래서 진실이 뭐냐? 그러니까 뭐 남북한 관계에서도 아니면 진실을 얘기했을 때 이게 통하냐 안 통하지 않느냐, 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 뭐 이런 거와도 관련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알려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우화적으로 이솝우화처럼 하면, 이솝우화는 동물이 나오는 거죠. 동물. 그러면 우의적이다. 그러면 빗대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우화는 동물이 나와야 되고 우의적이는 빗대어서. 근데 이제 우화를 에피소드적 에피소드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에피소드, 하나의 이야기 에피소드. 그래서 상징성이 강하다는 얘기가 그런 거겠죠. 파수꾼, 정보기관, 뭐 촌장은 대통령 이렇게. 네. 그런데 요게 이리 때 이것 때문에 동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화라는 말을 써버린 거죠. 동물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단막국으로 길지 않고 풍자다. 세태풍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세월, 세상의 모습, 태도, 세태풍자. 그래서 상징이 정확하게 현상의 특징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현상의 특징을 잡아서 딱 그 현상이 뭔지는 안 알려주고 특징만으로 현상을 알려주는 거. 네. 그래서 우화는 동물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풍자고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무대에서 관객, 이제 무대 관객, 막루 마을, 이렇게 촌장, 운반인. 그럼 요 안에서 이제 마을이다 해서 담장 해놓고 조금 높은 집 져놓고 그랬겠죠. 보이는 것처럼. 네. 그죠? 그래서 막루, 마을이 있는 곳. 그래서 막루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어떤 현상이 있는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겁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막루에서 이게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지만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한 거죠, 그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심리적인 상황이에요. 발단, 전개, 그리고 위기 절정인데 위기 절정, 위기까지 합쳐서 그냥 절정이고 하강과 대단원이 놓은 이유는 이게 현장성 때문에 그래요. 현장성으로 심리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기가 없이 하강을 한다는 것은 위기하고 절정하고 다 한꺼번에 있다는 거예요. 소설을 놓치면. 네. 그래서 현장성으로 이게 없어요. 소설에는. 왜? 이게 없어도 여러 번 읽으면 되는데 단막극 같은 경우는 이 현장성에서 이게 스트레스 해소를 안 해주거나 이거 하강이 없으면 갑자기 결말되면 이해를 못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요. 네, 계략이다, 거짓말했다라는 이해를 시킨다. 네. 자, 여기에 보면 이리때가 없다는 편지.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촌장이 이리때가 없다. 그죠? 이제 파수꾼들을 회유해서 계략을 짜고, 어쨌든 촌장이 이 파수꾼하고 이건 관리 집단, 그죠? 이건 대통령.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맞겠죠, 어떻게 보면.
계략을 찌고 파수꾼이 거짓말을 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한 파수꾼은 막루를 떠날 수 없게 되니까 이 권력을 계속 쥐어야만 하는 이유. 권력을 놓치는 순간 다 털려나니까 권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굉장히 적절하죠. 네.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천장이 통치자입니다. 대통령. 거짓말로 공포심을 이제 북한발 맨날 북한이 모여서 이런 말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모여서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걸 공포심을 유발한 정치가 잘못이다라는 말도 하죠. 그 위선은 선을 가장한다는 거죠. 선을 가장. 나는 착하다. 위장한다. 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북한을 이용해서. 파수꾼, 이리때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그러니까 이게 보면 관리 집단도 있고 파수꾼은 관리 집단도 될 수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언론, 네. 나팔수, 정치의 나팔수 이렇게 파수꾼. 천장의 하수인입니다. 진실에 무관심하고 권력에 순종한다. 이게 뭐 언론이 될 수도 있고 관리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파수꾼이 양철북을 칩니다. 땅땅땅땅 이제 경고고, 그죠? 네.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천장의 하수인으로. 파수꾼을 새로 파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국회의원이 뽑히기 전에는 깨끗한데 국회가 빨간물이라 빨간색으로 들어가니까 빨간물 든다고. 물 들어버린다고. 네. 뭐 그런 얘기는 밝히려 하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파수꾼은 새로 파견한다는 이 파수꾼은 새로운 정권일 수도 있고 새로운 관리일 수도 있고 새로운 원리일 수도 있고. 네. 그게 천장 권력에 영합한다는 거죠. 회의에 넘어가고 굴복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이리떼의 존재를 믿고 천장에 섰고 이리 때는 가상의 적 북한 가상의 적 북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위선적인 독재 권력에 속고 그때까지 민중들이 살았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일부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해. 왜? 뭐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근데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지면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이제 독재 권력의 지배 논리에 따르고 합리화하면 상관없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호기심, 문 너머의 것, 담장 너머의 것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지식인이 강할수록 이게 호기심이 강하다는 거지. 호기심이 강하지만 그 시스템이나 아니면 권력에 약해서 나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거를 보면서 시대적으로 1970년대 강력하잖아요. 독재가 한참일 때. 그러니까 국가 안보 논리를 과도하게 포장하고 악용하게 나쁘게 응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고. 희생된 사람이라면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제? 근데 뭐 어쨌든 단결 유도하고 질서 확립하고 그거 자체가 다루기가 편하다는 거죠. 네. 이제 쓸쓸할 인생,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어떻게 보면 그 진실을 봤는데 진실을 말할 수 없으면 더 힘들겠죠. 네. 못 견뎌 하겠죠. 이럴 때 가공의 존재는 가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배 이념이고 대응 이념이고 공포 지배 수단이고. 근데 원래 이제 북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을 더 과도하게 했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다음에 흰구리는 어쨌든 이게 보이기는 그냥 자연으로 그냥 있는 일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일상적인 건데 이제 북한이라고 명확하게 쓰지는 않았어요. 왜? 썼으면 난리 났겠죠. 연도상으로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했는데 막루하고 양철병은 민중을 통제하기 위해서 막루는 정보기관이나 언론기관, 양철북은 이게 신문이겠죠. 신문. 딸기, 특권, 부정한 대가 뭐 조금 어떻게 보면 귀한 거 뭐 이 정도 실이익
왜냐면 실체화 시키는 거지, 실리를. 네. 팻말, 이제 거짓이나 명분으로 이렇게 팻말도 되고 어떻게 보면 포스터도 되고, 그쵸? 네. 자, 갈등 구조를 봤을 때 진실을 알면서도 결국엔 권력에 순종하는 민중의 묘함. 그러니까 민중이 아느냐, 순응하는. 그러니까 민중이 다 아느냐. 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거야, 그치? 다 아느냐. 일부가 아느냐, 다 아느냐. 관객에게 파수꾼 다에 대한 연민.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 마을 주민은 몰랐지. 몰랐다는 거. 요 상황 자체를 지금 독자들이 안다는 거잖아. 독자도 아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걸 뭐로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들이 남아있더라면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독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알게 돼서 이 독자가 이게 중국자는 파수꾼이 A 파수꾼과 B 파수꾼이 있으면 이렇게 영합한 사람이 있고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 요 진실을 말했던 사람들에게 연민과 함께, 그죠? 요 얘들한테 분노, 아니면 독재자에게 분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이 사람들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본인, 이 독자들의 일부일 수도 있는 거니까. 파수꾼, 양치기 소년, 늑대가 공격했다, 늑대가 나타났다, 재미로. 그래서 마을 사람들, 그죠? 근데 촌장은 늑대가 공격한다, 권력 유지로, 대중 통제로, 그래서 마을 사람들로, 똑같이 마을 사람들로. 근데 이제 이 거짓말 했을 때 개인의 재미와 권력 유지를 했을 때 집단적으로, 이건 집단적으로, 그죠? 이건 일시적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그런 차이가 더 심하겠죠. 이리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문제, 마을 사람들이 보복 언급하고 회의했다. 한번 거짓말하면 이제 끝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있고, 자, 계략에 넘어가서 거짓말을 꾸며 준다는 것이니까, 그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 무슨 입장이 나왔냐면 권력자 입장도 나왔고 파수꾼 입장도 나왔는데 국민 입장이 안 나왔어. 마을 사람들 입장. 있냐? 여기 써놓은 거는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독자 비평이 참 좋은 책이라고. 독자 비평을 했을 때면 이 이유 파수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가치 평가,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 당연히 여기에 있는 독재자에 대한 처벌. 없어. 이거 어떻게 처벌해야 되고, 이 사람들 어떻게 처벌해야 되고, 이 사람들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해줘야 되고, 아니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막루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오염됐다면 시스템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요거를 그 방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 만약 이걸 정리해서 이 글 자체 내에서 마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요 A 상황, B 상황, C 상황, 이 D 상황, 이해되세요? 요거에 대해서 논의해서 쓰면 참 좋은 그 뭐더라? 감상문? 이게 될 거예요. 왜? 이 내용 자체는 너무 쉬워. 너무 뻔해. 그래서 시험 내기는 되게 좋아. 시험 내기는 되게 좋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글 내용을 아는 게 요거까지 도달해줘야 되거든. 이해됐어요? 이걸 정리해서 제출하면 세특 쓰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그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볼 거. 그래서 써오면 내가 고쳐줄게.